처리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잠을 자도 깨어있어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남편이 시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은 처자식을 생각하며 자신의 통장에 있던 몇백만 원을 제 통장으로 보내놨더라고요. 그 돈을 보면서 그 순간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밉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누구보다 눈물이 많고 감정적인 저지만 지금은 슬픔을 잠시 마음 한편에 묻어두려고 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주민센터와 구청을 수시로 드나들게 됐어요. 남편 명의의 차량도 보험 기간이 끝난 상태였고 그 차량 역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함부로 운행할 수도 없었거든요.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번호판만 떼어오면 구청에서 1년 동안 보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맡기러 가기 전에 번호판을 세척하는데 그 작은 번호판 하나를 담는 동안에도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첫 차였고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탔었던 차였거든요. 번호판을 닦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차를 다시 타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정말 마지막인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참 복잡한 마음이 드네요. 며칠에 한 번씩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통장도 압류가 됐고 그로 인해 처리해야 할 일들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은 결국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의 일을 정리하는 데만 정신적, 금전적 에너지를 모두 쏟다가 저와 아이까지 함께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사회와 단절된 지금 부인으로서 남편의 뒷정리를 대신하다 보니 보내준 돈도 거의 바닥이 났고 그렇다고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눈앞의 현실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6년이 넘는 경력 단절 그리고 40대 중반이라는 나이 취업조차 쉽지 않은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집이 남편 명의라고 해도 16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도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이 집에서 계속 생활해야만 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알게 됐고요. 그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아이를 제외하면 저에게 16년의 결혼 생활은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제 몫을 되찾고 남편이 없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늘 바래왔던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대 주다 보니 건강보험료, 재산세, 자동차세, 카드값, 그리고 여러 고정비용까지 부인이란 이유만으로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편함에 고지서 하나만 와도,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는 연락만 받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민센터에 지금의 상황을 모두 말씀드렸고, 한부모 가족 지원과 기초생활수급도 신청하게 됐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 비용, 그리고 가압류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 비용까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막막함이 밀려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믿어보려고 해요. 지금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지만 언젠가 분명 빛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면서 아직은 절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만 바라본 아이가 있고 제 선택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친정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친정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끝까지 함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